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화로운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7월 15일 화요일이고요. 네, 지금 S&P 500 지금 이렇게 맵 보시는 것처럼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즘 미국 주식시장은 사실 당분간이라고 해봤자 한 뭐 2, 3일 정도 되겠죠. 아직은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업별로 큰 변화는 없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1% 정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닙니다. 애플은 항상 1% 상승하거나 1% 하락하거나 그게 반복되어 왔으니까요. 근데 팔란티어가 또다시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149달러고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는 신규 계약이라든지 새로운 로드맵들을 어떻게 보면 재갱신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기업들도 뭐 크게 엄청나게 상승을 하거나 하락한 회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단은 500맵을 받고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어,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을 매도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파악해 보시면서, 아, 지금 글로벌 대가들은 어떤 기업들을 왜 보유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왜 매도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공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일단은 큰 변화가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쉐브론 이런 식으로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전통적인 기업에 대해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소비재, 그리고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초점이 맞춰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오늘의 데일리 리포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데일리 리포트 주제는 트럼프 관세 엄포에도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관세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발표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미국 증시에도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직접적으로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4조 달러 시총 턱걸이를 했고요. HBM 공급 딜레이가 좀 불안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런 기대 부분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이 HBM 공급 딜레이 불안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홍콩 쪽에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록 AI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로보택시, 그 다음에 테슬라의 자동차에 들어갈 것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게 아직 확정은 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총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총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총이 끝나면 또 그 주총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팔란티어는 영국 NHS에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여기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었는데 이 NHS의 데이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엔 데이터 침해 관련된 부분이겠죠. 근데 그런 논란에도 국방이나 공공 AI 수요가 좀 견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이온큐입니다. 네, 아이온큐도 주가 변동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10억 달러 증자를 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수익을 발생시켰죠. 그리고 벤치마크 목표가가 상향되면서 자금이 좀 탄탄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구글입니다. 네, 구글은 181달러, 오랜만에 180달러까지 올랐네요. 그래서 AI와 오버뷰스, EU 소송이 좀 지속되고 있고 기능 개선안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존은 프라임데이 사상 최대 매출,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좀 부진하고 차익 매물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근데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존도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잘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 집단 소송 합의가 임박하고 있고 8월에 최종 승인 일정을 공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도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잘 오르고 있죠. AI의 에이젝 주문 호황 속에 HSBC가 400달러 목표가로 재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브로드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종목별로 심층 포인트를 살펴보면은 엔비디아는 전년 대비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역시나 데이터 센터 매출이 92%가 상승했고, 블랙엘 샘플의 출하가 계속해서 되고 있죠.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삼성 HBM3E 이 검증 지연 소식이 되면서 원가 공급 리스크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FSD 구독이 ARPU가 증가했고요. 그다음 에너지 저장 부분의 흑자가 전환이 지속되고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록 AI가 이 채팅 부분에 있어서 챗봇 영역 이 부분에서 활용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잠재 ARP DAU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록 AI가 만약에 자동차에 탑재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차량이 구동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다음 팔란티어입니다. 네, 팔란티어는 국방 공공 백로그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3년치가 확보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RR이 5빌리언 달러로 5빌리언 달러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NHS 데이터 윤리 논쟁이 이 유럽 수주 파이프라인의 변수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는 좀 다르게 이 데이터 윤리 관련돼서 굉장히 빡빡한 기준을 마련해 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을 어떻게 잘 진출하냐에 따라서 팔란티어의 추가적인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는 회로 에러율이 0.0001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35큐빗 상용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요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10억 달러 현금을 확보했지만 이게 희석된 우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7년 1024 큐빗 로드맵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엔 상용화되면서 매출에까지 반영이 돼야지 주가가 실제로 기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가로 변환될 수 있겠죠. 그 다음 구글입니다. 구글은 서치와 클라우드 AI 매출 비중이 38% 정도라고 하는데요. 2026년도에는 목표가 50%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부분에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될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AI로 서치를 해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서치 엔진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을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과 영국 부분, 역시나 유럽이죠. 반독점 조사 대응 전략이 발표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마존입니다. 네, 아마존은 AWS, 이거 AWS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에비타 마진이 33% 정도 되고요. 로봇 배송이 12개 주, 미국의 12개 주에 확대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에까지 어떻게 보면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프라임데이 매출이 역대급 발표 속에 소비 반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애플입니다. 애플은 iOS 19 프라이빗 AI에 대해서 베타 버전을 공개했고요. 서비스 수익이 전년 대비해서 14%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리 합의금이 7.5억 달러 산출되고 있고요. 8월 22일 날 최종 승인되고 현금 흐름이 영향을 줄 것으로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 현금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브로드컴입니다. 네, 브로드컴은 VM웨어와 M&A 시너지로 인해서 2026년에 에비타가
30빌리언 달러로 전망됩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그리고 UBS와 서스퀘하나 300달러 목표가라고 하고요. 하지만 밸류 부담 차익 출회 부분이 있어서 역시나 브로드컴도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가와 기대감 사이에 체크를 해나가면서 펀더멘탈이 잘 유지되는지 그리고 AI 관련된 칩 산업이 지속적으로 잘 흘러가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세계 증시 현황을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 어떻게 보면 6,268까지 상승을 했어요. 거의 전고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상승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추가적으로 기업별로 펀더멘탈과 전략 인사이트를 작성을 해놨고요. 위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주요 시장 이슈는 역시나 AI 반도체 규제 완화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테슬라는 이 자이, XAI와 과연 이렇게 함께 합쳐질지를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매크로 이벤트 캘린더는 7월 15일, 오늘 날짜죠. 6월 CPI를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2.6% 플러스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다음 만약에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좀 더 높게 나올 시에는 금리 베팅 변동 전망이 보이고요. 이 야후 금융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페드 의사록 관망 모드 유지하고 있고 물가 추세 확인 후 9월 첫 인하 예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장기 금리가 4.1%대로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100% 러시아 관세 위협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세 변동성 확대 시 기술주에 대한 베타 리스크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 관세가 기술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략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인공지능 초과 수익,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은 초과적인 수익을 내고 있지만 역시나 규제와 관세 리스크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론 머스크 관련된 뉴스와 트럼프 관세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 뉴스에 대한 제목만 살펴보셔도 지금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흘러갈지, 거시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좀 과열된 상태인지 그런 것들만 체크를 해보셔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냉정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데일리 리포트까지 맞춰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